자, 안녕하세요. 재미 수업 시간에 김정섭 교사입니다. 자, 사회정의와 불평등 이제 볼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뭐였죠? 개인주의였죠. 그렇죠. 개인주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주요 학자 두 명이 있었습니다. 롤즈와 노직,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자유주의 사상의 약간 대척점에 있는 이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명언으로 좀 시작할 건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우리 집단 없이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사상, 생각 등이 저절로 형성되기라는 것은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을 집단주의와 구분할 수 있다.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극단적 이기주의와 구분을 했듯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입장과 집단주의라는 것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의미와 특징. 첫 번째는, 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등장 배경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고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소홀해지면서 전통의 가치가 전승되지 않을 우려가 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공동체주의의 시초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사상을 이제 공동체주의자들이 이어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맥킨타이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맥킨타이어라는 학자가 있는데, 맥킨타이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을 좀 비판을 해요. 특히 어떤 비판을 하냐면, 여러분 롤즈 아까 전에 이제 살펴봤는데, 롤즈 무지의 베일 이런 걸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무지의 베일은 가상적 상황이고요. 모든 어떤 사회적인 관계들을 벗어나서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최고의 약자가 된 상태를 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들의 사상이나 생각 이런 것들은 집단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전승이 되어 온 그 결과물로서 지금 우리의 행동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자로서 롤즈가 가지고 있는 무지의 베일, 원초적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의미는 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동시에 공동체와의 연대를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대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들에게도 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러기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물이 져서 날아가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우두머리에 있는 이제 새들의 위치를 자꾸 바꿔주죠. 그렇죠. 서로 연대해서 연대 비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 앞쪽에 있는 이 새들이 좀 이제 약간 이제 바람의 저항을 많이 맞으면서 다른 새들에게 좀 더 나은 어떤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우리 지금 뭡니까? 동계올림픽 종목에도 이런 게 있죠. 세 명이서 이렇게 달리죠. 세 명이서 이렇게 빙판 길을 달리는데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앞쪽에 나가고 그다음 나가고 이렇게 교대하면서 하는 이제 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가 실은 생각해 보면 개인의 생존율을 좀 더 높이고 개인의 어떤 영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집단의 영향을 높이면 동시에 공동체 영향도 이제 집단의 어떤 공동체 영향이 높아지게 되면 개인의 영향도 역시 같이 높아질 수도 있는 긍정적인 점을 이제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연대라는 것은. 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특징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동체나 국가가 개인의 가치관 형성과 판단에 가치 지향적, 가치 개입적인 입장을 가진다는 거죠. 복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지가 전형적인 공동체의 유대 표본인데요. 사실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이런 견해, 국가가 나서서 집단이 나서서 개인을 도와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 개입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때 이웃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고, 이러한 어떤 상부상조의 가치관이 개인의 가치관 형성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좋은 삶은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는 가운데 형성된다는 입장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자아 정체성을 생각해 보시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번에 뭐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농구 이런 거 농구 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제가 농구하는 폼을 봤는데 제 친구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도 좋은 폼을 배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성당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율법을 지키면서 좀 이제 그나마 이제 나쁜 짓 안 하고 바른 삶을 좀 살아온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이런 공동체 역사와 정통 속에서 저의 정체성이 지금까지 형성이 되었고, 좋은 삶의 태도를 많이 배웠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자, 교과서 178쪽인데요. 공동체주의에 대한 어떤 찬반 논쟁과 관련된 논쟁이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제 받아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근데 이른바 지금 종교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법원에서조차 유무죄가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는 등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논쟁이라는 것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있고요. 어떤 찬성과 반대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논쟁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 입장 보시면, 국가안보의 본래 목적은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안보를 위해 인권을 희생시키는 것은 모순이다. 여기서 이제 가치들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권 보장이라는 틀에서 봤을 때는 안보를 위해 인권을 희생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은 자신의 양심에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집총 거부 들어보셨습니까? 집총 거부. 사람을 살해하거나 총을 들고 이제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거부 태도를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총 거부를 하고 있고요.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군 복무라는 개인의 희생이 국가의 안보라는 공공재로 돌아와 개개인의 삶을 지켜준다. 결국은 이 큰 평화 없이는 개인의 인권 보장, 개인의 생명권 보장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것을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인지 단순한 군복무 회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병역 거부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어떤 연예인은 출국, 그러니까 입국 금지까지 당한 사례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 어떤 원성과 어떤 불만을 제기받으면서 살아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집총 거부 뭐 이런 얘기를 또 해볼 건데, 최근에 예전에 좀 웃긴 게 있었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서 검사가 이제 이 사람이 집총 거부, 양심에 의해서 집총 거부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한 사전 조사를 했는데, 슈팅 게임에 접속한 사례가 있었다라는, 뭐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 게임들이 있죠. 총 들고 사람 죽이는 게임. 네. 실제로 이제 마우스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긴 하지만, 마우스로 이제 클릭을 해서 사람을 사이버상에서 죽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양심에 반대되는 일이라고 해서 군대 가지 않고 집총 거부를 한다라고 선언은 했지만, 결국은 집에서 총으로 가상의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 시뮬레이션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검사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위의 두 입장 중에서 자신은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건 어느 쪽 입장입니까?
이거 남고여서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거 한번 얘기해보면 정말 재밌는데, 일단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들려오는 듯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한다. 자, 우리는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군 복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군 복무 대신 다른 복무 방법이 생길 경우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목표 달성은 대립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토론해보자. 한번 토론 한번 해보시고요. 자, 공동체는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가 무한히 허용될 경우에는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무질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규범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한다. 결국은 이제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목표 달성은 대립적인 측면도 있지만 유기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서로 이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서로 이제 상호 유기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 본 개인의 자유와 공동선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공동선과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와 역사, 문화,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이고 특수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자유가 지켜지는 사회가 있고 개인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동체의 유대와 연대가 좋은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유는 더 잘 보장되는 사회가 있고요. 그 국가가 내전, 갈등, 공동체의 어떤 역사가 갈등과 대립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개인의 자유가 지켜지지,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는 굉장히 상대적이고 특수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개인은 정의로운 사회와 좋은 삶을 위해 연대의식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필요합니다. 연대의식을 가지는 것이.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했고요. 이게 연대의식 없이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재밌게 보는 그런 좀비 영화 생각해 보시면 공동체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좀비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의식이 없이는 결코 행복한 삶, 선을 달성할 수 없는 지금 시국이 돼버렸죠.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그래서 개인의 자유나 이런 어떤 권리의식을 조금씩은 희생하면서 내려놓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지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몇몇 이제 사회 특권층이 최근에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나 국회의원 몇 번이나 했다. 혹은 내가 방역관리팀장과 친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만의 특수한 어떤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그런 방역 매뉴얼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세시대나 이제 예전에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보시면 자기 성을 지키기 위해서 명운과 노력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특권을 얻은 반면에 우리 사회에서 얻은 그런 사회적 지위나 특권들은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얻게 된 것인데 그게 이제 자신이 쌓아놓은 성의 어떤 성주처럼 군주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사회의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많이 흐리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 번째, 개인은 공동선 달성을 위해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3단계로 이제 격상되기 전입니다. 광주는 행정명령 발동이 3단계 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코로나 시국 탈피를 위해서 봉사와 희생정신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수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재민이 생겼는데 그것도 이제 봉사와 희생정신을 통해서 공동선을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한계는 공동체의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개성 이런 것 등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개인이 속한 집단에 따라 가치를 불평등하게 배분하여 사회적 가치가 불평등하게 배분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산주의 국가가 몰락한 이유를 본다면 사실 능력이나 노력을 더 많이 한 사람들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돌아가는 분배의 정의가 평등하게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성취 동기 의식을 상당히 악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 속한 집단에 따라 가치를 불평등하게 이제 배분하게 되면 사회적 가치가 상당히 이제 불평등하게 배분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완전히 도외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실패로 이제 역사적인 실패로 돌아갔지만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능력, 노력, 더 잘 되려고 하는 사회적 성취와 욕구 이런 것들을 배제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이런 또 얘기를 또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뭐 공동선에 의한 어떤 공동체주의에 의한 동기로 얘기를 한다면 난 이 사회에 훌륭한 의사가 돼서 이 사회의 아픈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도우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의사가 된다라는 거. 네, 높은 능력이다. 노력을 해야지만이, 능력을 가진 사람과 노력을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개인주의적 동기, 난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싶고, 남들보다 좀 잘 살고 싶다. 내가 능력에 노력을 더 투여해서 잘 살고 싶다라는 이런 동기 자체를 세속적이고 잘못되었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두 번째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개인적 동기나 이런 것들을 또 인정을 하면서도 공동체주의적 가치관도 동시에 중요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능력, 업적 이렇게 되죠. 필요 있는데 이것만 너무 중시하게 되면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개인이 속한 집단에 따라 가치를 불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의 차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학습 목표였는데요. 집단주의의 극단적인 사례인 나치즘,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자살특공대 카네가지. 전쟁이 난 어떤 집단주의의 가장 나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봤나요? 극단적인 사례 나치즘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영화가 정말 이제 너무 현실적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었나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명장으로 이제 올리게 된 영화였는데 독일이 폴란드 침공하고 나서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합니다. 그 학살의 과정이 저는 너무 끔찍하고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상상보다 더한 현실이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에. 가장 놀랬던 장면은 그런 장면입니다. 유태인 수용소에서 걔네 직급이 높은 이제 그 수용소를 맡고 있는 가장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집이 이렇게 있어요. 집이 이렇게 높은 위에 언덕 위에 있고 그 아래쪽에는 다 유태인들이 노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줄을 몰라서 물 마시고 몸을 좀 풀죠. 이 사람 하루 일과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몸을 막 풀고 이제 베란다로 나갑니다. 베란다로 나가면 유태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노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베란다에 뭐가 있냐면 베란다에 뭘 들고 가냐면 적용용 총을 들고 갑니다. 가지고 적용 렌즈망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누가 일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누가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러면 총으로 툭 하고 쏴버려요. 바로 즉사하는 거죠.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끔찍합니다. 네, 오른쪽 궁극주의의 상징인 자살 특공대 가미가제. 가미가제의 특징은 그거죠. 연료를 충분히 많이 채우고 가지 않습니다. 돌아올 연료를 남기지 않고요. 자살을 합니다. 그 탄환을 다 쓰게 되면 이제 마지막 비행기까지 이제 건물에 때려 박아서 자살을 하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비행기에서 탈출을 했다 싶으면, 예, 일본은 그런 문화, 활복의 문화가 있죠. 칼로 배를 갈라서 자살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런 집단주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전체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극단적으로 경시합니다. 국가나 집단의 이익을 최우선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의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제한되며 시민의 기본적 자유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전제하며 공동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점에서 집단주의와 구분된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학습 1번.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소홀해지고 전통의 가치가 전승되지 않을 경우, 예, 제기되면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등장을 했고요. 2번.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개인의 자아정체성과 좋은 삶이,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는 가운데 형성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다음 가로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쳐보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국가가 개인의 가치관 형성과 판단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두 번째죠. 가치 지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 개인은 뭡니까? 공동성 달성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는 같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차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전제하고 있다면 공동체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없다. 집단주의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단어는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영화 설국열차 안 보신 분들 꼭 영화 설국열차 사전에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